저희가 이 사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분위기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장수님, 내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죠? 그렇습니다. 이 결심 공판은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마지막 검찰이 이 재판에 대해서 이 피고로 기소된 사람에게 얼마 정도의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구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위증을 한 당사자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 강력한 구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3년을 할지 아니면 법에서 이 지정한 5년 최고형을 구형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 변호사께서 이 검사 사칭 사건,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게 검사를 사칭했다라는 그 사건과 관련된 맞습니다. 건데 2002년 사건이에요, 무려. 맞습니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이재명 당시 이 지역에서 운동을 하던 그냥 시민운동을 하던 변호사일 때 분양 특혜와 관련한 성남시장에 대한 비위를 취재하는 기자와 이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 기자가 취재가 이제 막히니까 PD가 막히니까 아무개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이야기를 하면은 취재가 좀 용이할 거다. 이 시장도 연락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그 PD가 이 검사를 사칭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맞고요. 그 이후에 선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 대단히 억울하다.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개 검사입니다라고 하는 건 그 PD였던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를 받는 과정 중에 그 당시에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사람이 나와서 유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나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죄를 받은 판결문을 보면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은 없고요. 실제로 이게 의견 표명이었다. 그러니까 나 억울하고 나 그 당시에 사칭한 적이 없다라고 나 헤아려 주실 부분이 유권자분들한테 있다라는 의견 표명이었다는 부분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볼 법률적인 쟁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이 2018년도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토론회에서 빌미가 돼서 다시 불거지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꽉 채워서 구형을 했습니다. 김정부 대변인,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도 꽉 채워서 구형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세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구형량이요? 그렇습니다. 구형량이 나오고 저는 뭐 선고도 전 유죄를 좀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위증 교사를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사를 받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전화를 통화를 했고요. 통화를 한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좀 교사를 교사를 하게끔 하는 워딩을 하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주입하듯 집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그걸 이해를 할 거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심지어 변론 요지서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보내줬고 그 차후에 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혹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분이 김진성 씨가 이제 진술서를 썼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미흡하다고 수동까지 요청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보면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거는 녹취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일종의 본인이 나중에 이게 소위 말해서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뭔가 회피할 어떤 방책을 저는 강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 부위원장께 말씀 요청하기 전에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량을 예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목소리를 듣고 강 부위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듯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증교사는 일반적으로 선거법과 무관하게 형법에서 처벌하던 범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증교사는 양형기준표를 봐도 양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위증죄보다도 높고 최소한 징역 3년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위증교사의 특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량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3년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정치적 의도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인들, 법적 지식이 변호사처럼 많이 않는 분들은 그냥 구형 3년이라고 하면 그냥 선고 3년, 유죄 3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판사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왜 위증교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재명 검사 사칭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검사인데요라고 직접 전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었습니다. 예. 그게 아닙니다. 전화를 직접 걸어서 내가 검사입니다라고 한 사람은 PD고 그 옆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력을 했다는 건데 그 조력했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는 하지 않고 억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 직접 전화를 했던 그 최초로 PD가 주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선고 유예가 나왔어요. 하지만 옆에서 조력을 했던 공범이 오히려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듯이 KBS 측이 나름대로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거기에 저는 나름대로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보고 사실 상식적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더 큰 죄를 받아야겠습니까? 도둑질을 할 때 옆에서 망을 봐준 사람이 더 큰 잘못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재판장이 저는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의 형량 예측과 야권의 전망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구장수사님. 네.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뭔가 대비가 필요할 텐데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그런 법 왜곡죄라든지 수사기관 무고죄 이런 법률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아니면 지금 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검찰이라 하더라도 이 법리에 맞지 않는 이 강압 수사 그리고 왜곡된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데요. 저는 이런 주장의 치열한 논쟁 이후에 입법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느냐 아니면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위증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 이후에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 위증교사 1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도 상당히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판사의 경력을 완화하는 입법도 추진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게 물론 해석의 영역입니다마는 민주당이 선고를 앞두고 수사기관은 압박하지만 사법부에는 약간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 나왔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법 왜곡죄 법원도 이제 넌니 많이 해가지고 법원까지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법원의 되게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전 국회부터 민주당의 법사위나 이 율사 출신 의원들과 굉장히 조율과 의논과 회의가 많았던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재판이 지체됩니까? 이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단 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판사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명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체되고 연기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우리가 좀 새로운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달라. 지금은 법적 경력이 10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미 10년 차에 법률 시장에 잘 자리 잡은 변호사들은 또 법원에 그렇게 갈 동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연차 때 그리고 법원에 와서 실무를 더 익힐 가능성이 높을 때 해다오라는 부분을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 부분을 입법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장유미 변호사를 제외한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